맛있는데? 엄청 맛있네 이거. 아니죠. 아나 귀가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다 쫓다니까. 똑하고. 그래. 뭐 가다니까 확 이거 쫓았어. 이게 더 맛있다니까. 진짜 맛있어요. 달아. 내 것이다. 선생님. 벌써 녹화 시작됐네. 나가면서 놀랐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너. 큰일 났네. 이게 아까운 시간 빨리 소개해. 자 지난주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틀에 걸쳐 가지고 저녁에 시험 관련돼 가지고 바빴는데 오늘은 혹시 그 시험 친구 중에서 야 이거는 좀 따져보고 가야 되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된 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거진 다 집에서 준비를 해오시고 또 서로 연락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든지 답은 잘 찾아 썼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엄청 전문적으로 더 배워가지고 이쪽 부분에 앞으로 이렇게 선박에서 이걸 써야 되겠다 하는 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쪽 부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분야로 활용하실 분들은 이 부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고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가 다음에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 더 찾아보고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보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있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지식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요즘 사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AI도 사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안목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 것이 제가 이 수업반을 꾸준히 이렇게 지금 같이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처음에 이번 주 강의 홍보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슈가 됐던 얘기들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전문 등대와 관련되어 가지고 GPS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AIS가 다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AIS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먼저 강의 홍보 이번 주에 거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목소리와 제 표현들을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하는데 요즘 어쩔 수 없이 지금 영상으로 찍힌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도 느낌이 좀 더 잘해야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오늘도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강의 통보에 관련된 내용을 원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조금 상단 설명하고 원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번 주에는 보니까 평상시에 못 보던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게 보정도 관행한 게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정도라 하는 것 자체는 그 소개정을 알려줘서 수정하는 것, 직접 손으로 써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가 됐을 때, 그럴 때 복잡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종이를 인쇄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주는 이게 보정도 간행이거든요. 이거는 이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덧방하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요게 이제 보정도인데 제가 이 보정도를 쓰는 것 이게 예전에 이렇게 항행 통보가 배달이 될 때 이 보정도가 같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게 없어졌거든요. 사용자에게 직접 주는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없어졌는데 그럼 이 보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면 주는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집에서 A4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붙여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 종이가 우리 헤드에 툭 붙여가지고 쓸 때 보면 참 편리하고 좋았는데 이걸 거의 칼라가 있는 사용료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걸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들이 좀 있긴 해요. 용지 자체가 A4가 이건 A4 아니죠. 이건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고 이런 건 A4죠. 이런 거는 이제 두 장 이렇게 잘라서 요 사이즈에 맞도록 붙여야 될 정도로 요 사이즈가 필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자른 거고 요거는 더 작은 게 두 개나 들어있죠. 두 개 잘라서 써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있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수정 사항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우리 이 살아가는 인생에도 이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바꿔야 될 게 있는데 이 글자 하나 바꾼다든지 잠깐 바꾸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하면 되는데 이 잠깐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고 복잡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쇄해가지고 협방을 하도록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안 되면 여기 지금 보듯이 아예 해도를 폐간 그 해도를 갈아엎고 새로 그 번호의 해도를 새로 만들거든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즉 뭐냐면 너무 교체한 게 많아가지고 수정을 많이 해놓으니까 더덕더덕 붙이기도 예사일이 아니니까 아예 판을 새로 짜가지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도 간행, 해도 폐간 이렇거든요. 그랬는데 해도 간행이나 해도 폐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수용하면 되는데 그것도 복잡할 때는 이제 해도를 새로 기획을 해가지고 한 판을 두 판으로 쪼개가지고 새로 이렇게 또 기획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조금 다듬을 게 있고요. 그날 다듬어 쓸 게 있고 어떤 건 안 되겠다. 덧방을 해가지고 좀 싹 갈아 엉덩이 새로운 어떤 모습을 할 때도 있고 더 필요하면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새로운 어떤 모습이 되도록 확 바꾸는 것도 있고 드디어 가서는 정 안 돼서 싹 밀고 아예 전체를 새로 틀을 새로 짜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작은 해도 하나에도 보면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걸 보면 인생 사는 것도 이렇게 좀 각자 나름대로 점검해가지고 이거는 잠깐 고쳤어 조금 고쳐서 수정했을 것 이거는 좀 많이 고쳐야 될 것이니까 한꺼번에 땜빵 할 것 그 다음에 이거는 이름만 두고 왕창 갈 것 그 다음에는 이름뿐 아니라 이름도 새로 하고 전체를 새로 만들어 써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해도를 한번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전자해도 관행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동해안부터 쭉 가면 서해안 되어 있는데 보면
장애물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침선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내용이 좀 추가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보정도 가능한 것이 해도가 쭉 번호가 나오는데 쭉 여러 개, 이 지점은 보정도를 줄 테니 덕방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 이름 중에 갑자기 이게 왕산이 꽂혔어요. 왕산이 강릉에가 왕산이 있는데 여기도 왕산이 있고 마리나 항이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찾아왔습니다. 왕산이 어디냐 하니까 인천공항에 어랑 해수욕장 위쪽에가 왕산 그 해수욕장이라 해가지고 있고 그 맞은편에 왕산 마리나가 만들어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랑리 해수욕장 위쪽 그러니까는 인천공항보다 더 서쪽 끝에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왕산이라는 이름이 좋은 모양이다. 갖다 쓰는 거 보면은 수도권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것도 다. 예, 그렇게 할 것 같더라고요. 인천 전박스. 그래서 저는 왕산이라는 이름이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옥계항에 어초 투어한 게 있고 침선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초죠. 근데 이제 침선이 있는데 침선 표시가 WK가 반드시 붙거든요. 그래서 WK는 침선 표시하는데 영어로 이 침몰선이 여기 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W하고 끝에 K만 따가지고 WK 침몰선이 있다 하는 뜻인데 이 침몰선이 13.4m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숫자가 쓰여져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해 묵호 부근에 보면 장애물 어초 해상공사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5가지나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8.7m로 되어 있고 OBST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찾아보니까 OBSTN이 장애물이라고 영어로 OB하고 STN 요거만 따가지고 obstruction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8.7m에 있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침몰선이든 장애물이든 이 8.7m는 수심 8.7m 아래에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심은 전부 다 기준이 약 최대 저점에서부터 밑으로 무조건 재는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위 수심이 달라졌으니까 주위 수심 9.2m 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훨씬 더 얕아졌다는 얘기죠. 장애물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요건 이제 공사 중이라고 요 1, 2, 3, 4를 연결한 선 안에서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평상시에 쭉 언급했던 내용들이고요. 별지에 보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기본 수준점 성과표 2024년 조서표. 그래서 조서표를 제가 2024년 조서표를 보고 이제 확인하려고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자료들도 좀 찾아봤는데 동해안 쪽에 보면 임원항해하고 덕산항 여기에 세일 요트 조종 시험장이 여기 있습니다. 삼척에 덕산항이 있습니다. 삼척 임원항은 지난번에 우리 그 연안 복합 어선 실물 사진 찍은 게 요 임원항이었죠. 임원항하고 덕산항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위치가 각각 이렇게 12개까지 나간 거, 8개까지 나간 것 중에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치가 있고요. 위치가 있고 표시 설치자는 해양조사원이고 동판으로 해놨으니까
오래 견디라는 얘기 있죠. 비 맞아도 오래 견디라. 그 다음에 그게 보면은 표고 해놓고는 MSL상, DL상 이렇게 해놓고 설치 날짜가 2014년부터 23년까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 항행 통보에 나올 정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고 밑에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죠. 그러면은 이게 5m, 547이라는 거는 센티미터니까 5m 이런 얘기죠. 이것이 MSL이고 거기 보면 DL 해가지고 563.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차이가 한 14, 5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센티미터가.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동해안이 물이 암만 바뀌어도 30cm 이상 밀물과 썰물 차이가 안 납니다. 서해안 같은 한 8m씩 차이가 나는데 동해안에는 거의 한 30cm 내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 중에서 MSL은 평균 해수면이라는 뜻이고요. MSL은 평균 해수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시 레벨이라는 뜻으로 하게 되면서 이게 해발 고도 기준이 여기서 되죠. 그 다음에 DL이라는 것은 기본 수중면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고 이게 데이텀 레벨이기 때문에 DL을 썼습니다. 이게 우리로 보면 물이 가장 많이 내려갔던 기준선에서 이제 밑으로 수심이 얼마냐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SL에서 위로 재니까 5m 47, 5m 48 정도 되더라. 그랬는데 기본 수중면상에서 재니까 5m 64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한 15, 16cm 차이가 나니까 그 물이 더 내려간 데서 위로 재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를 한 것을 전동하거나 변경인 거죠. 이게 뒤에 보면 다 변경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동해에 있는 임원함하고 덕선항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그죠?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본 수중면이 약 최저 제조면이면 이게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요 위에 하나 더 있거든요. 요 위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뭐냐? 약 최고 고조면이죠. 약 최고 고조면이고 이 약 최고 고조면이라는 것은 그 지점에 그 지역에 가장 물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 얘기죠. 근데 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에 관련된 얘기가 법률에 나와 있어요. 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안선이라 함은 이래가지고 해수면이 약 최고 고조면에 이르렀을 때 육지와 해수면이 만나는 것을 해안선이라 한다. 그러니까 해안선이라면 그 지역에 물이 가장 많이 차올랐을 때 물하고 땅하고 경계선 그게 해안선이고 이 해안선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적도상에 여기는 땅이다 여기는 바다다 하는 경계선이 이 선이거든요. 그래서 국토관리 차원에서 보면 물이 안 들어오는 데까지가 땅이죠. 물이 들어오는 것은 땅으로 안 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안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여기에 법률적으로 보면은 약 최고 고조면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최저 저조면, 이게 약 최고 고조면, 그 둘의 평균, 이게 평균 해수면 또는 평균 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약 최고 고조면, 약 최저 저조면 있고 그 중간이 평균 한 해수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는 수심 기준이 되는 반면에 하나는 해안선의 기준이 되고 중간부터는 뭐 이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땅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애매하니까 평균에 놓고 중간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땅의 높이, 모든 높이는 이걸로 재고 건물 높이도 이걸로 재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도 해발 8,873m면 이거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 막 때리 쓰니까 영어가 앞에 A 하나 쓰고 H 뭐 W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제 이게 가장 높다는 뜻이고 이게 가장 낮다는 뜻이죠. 이거는 낮은 물, 높은 물. 그러니까 높은 물 중에서 가장 높았을 때, 낮은 물 중에서 가장 낮았을 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복잡합니다. 이 조석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복잡하게 되죠. 왜냐하면 또 바닷물을 가지고 역학관계 조사하는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용어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세 개의 용어만 지금 떼서 쓰면 가장 낮은 물 여기거든요. 가장 높은 물 여기고 요것의 중간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평균 해수면이죠. 평균 해수면. 그래서 MSL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높은 것, 낮은 것에서 approximate HHW, highest, high water, lowest, low wat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놓죠. 영어를 안 써서 참 좋겠고 한자를 쓰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의외로 한글 써놓고 영어 써놓으면 참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서 일일이 전문 용어 사전에 들어가가지고 영어도 찾아야 되고 한자도 무슨 한자인가 찾아가지고 쓰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많이 좀 낫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가장 높은 물일 때 배가 지금 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물. 이게 평균 해수면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평균이라는 뜻이고 보통 낮은 물, 요 사이에서 이제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서해안이나 중국에는 물이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져서 이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동해안에는 30cm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어디에 가장 위험도가 있느냐 하면 암초 때문에 그렇죠. 암초 때문에 이게 낮은 물, 가장 높은 물 이렇게 했을 때에 낮았을 때는 보였는데 물이 조금 차면 안 보이는 이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변동이 우리가 연안 활동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동해안에는 그래도 30c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크게 뭐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는데 서해안에는 이게 몇몇 티씩 차이가 나니까 못하고부터 몰고 가면 없던 게 보이고 보였던 게 안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서해안에서는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거기에 비해서 동해안은 한번 봤으면 거의 그 위치에 거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것들의 기준은 거의 보면은 평균 해면으로부터 산의 높이, 등대의 높이, 섬의 높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들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보면 바다에 두 가지가 있죠. 어디를 통과해 가야 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물일 때에 다리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 허용치를 다리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철탑이 지나간다든지 송전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늘 위로 가는데 그 밑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가장 높은 물에서부터 안전한 폭이
높이가 얼마다 이렇게 쓰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 밑으로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가장 낮은 물을 기준으로 해서 수심을 항상 말해주고 있다. 자, 그래서 암초 중에 이렇게 솟은 거는 항상 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노출함이죠. 이거는 오르토처럼 꼭지가 보였다가 섬이 아니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거는 노출함,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감출함. 물이 제한물이 많이 빠져도 계속 물 밑에 있는 거는 암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물일 때에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 요거는 세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특히 연안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스킨스쿠버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렇게 연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암초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집중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이 연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한 용어 중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는 창조 낙조거든요. 창조는 여기 보다시피 물이 자꾸 차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물에서 높은 물까지 진행되는 상태를 물이 자꾸 차오른다 해서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라고 그러고 물이 내려간다. 자꾸 내려간다 싶으면 이럴 경우에는 낙조라고 합니다. 물이 낮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낮아진다는 뜻인데 이 물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무조건 벌어지는 일인데 정조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낮아지고 높아지다가 할 때 이미 높아졌다가 바로 팍 빠지는 게 아니고 높아졌으면 높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멈춥니다. 예, 좀 있다가 그다음 또 쭉 빠졌다가 또 바닥까지 갔다가 조금 멈추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멈추고 있는 때나 내려갔을 때 멈추고 있는 때 이때를 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라갔다가 멈추고 내려왔다가 멈추는 이 상태를 정조라고 그러는데 계류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계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내가 이 장소에 서 있을 때 물이 차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뿐이죠. 이 물이 차 오르려고 하면은 다른 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는 물은 들어올 때에서 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물 흐름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럼 물 흐름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근데 물이 내 쪽에서 다 찼다가 이제 쭉 내려간다. 내려가면 여기서부터 어디로 퍼져나가야 되죠.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으면 이쪽으로 또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차오를 때는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때는 이쪽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 이수현 장군의 여러 가지 해전에서 보면 물이 확 바뀌죠. 그게 뭐냐? 연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때는 바깥에서 물이 안쪽으로 쫙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요. 이게 울동목 같은 데서 보면 시간이 바뀔 때마다 배가 못 지나갈 정도로 순식간에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에 보면 어떤 시간에는 이쪽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물이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는 시간, 이쪽으로 빠져나가지도 않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닌 멈춰있는 시간은 정조라 하는 게 아니고 계류를 합니다. 계류. 이게 휴게실 할 때 계자거든요. 계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연안에 있는 조류가 정지된 상태, 바뀌기 직전 정지된 상태를 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류는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이제 바뀌기 직전에 하니까 전류, 즉
전환된다. 흐름이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시점을 해서 전환된다. 절규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용어상 듣기는 계류가 쉽습니다. 쉬는 물이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바뀌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류라는 말이나 절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뜻이 쉬는 물, 쉬는 물인데 정조도 쉬는 물이고 계류도 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이 물에 바닷물에 관련돼서 있는데 앞으로 연안에 활동을 하게 되면 동해안은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 보이지 않는데 남해나 서해나 이렇게 섬 쪽에 가면 이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를 계류라든지 전조라든지 이렇게 얘기한다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